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흐린데요,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벌써 빗방울이 한두 방울 내리는데 좀 서둘러 보죠. 오늘 준비한 차 아우디의 중형 세단 A5입니다. 이름이 참 깁니다. 더 뉴 아우디 A5 스포츠백 40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인데요, 그만큼 이름이 길다는 것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 참 많구나 하고 받아들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라디에이터 그릴 블랙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크롬 라인으로 그 그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에어 인테이크, 공기흡입구 갖추고 있죠.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를 포함하는 헤드램프인데요, 아우디의 어떤 그 램프 기술이 이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보닛 상단에 그어진 몇 개의 라인들, 이 차의 상징적인 부분, 디자인 포인트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끝부분, 차체의 끝부분을 많이 앞으로 숙였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측면에서 보시면 S라인 배지가 들어와 있죠. 프리미엄 트림에는 S라인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파워트레인 직렬 4기통 2.0 가솔린 직분사 터보, 그러니까 TFSI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 204마력의 힘을 냅니다. 그 힘을 조율하는 것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 6,200만원 정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A5 스포츠백 40 TFSI 콰트로 프리미엄,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브라운 앤 블랙 투톤으로 처리된 인테리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인테리어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8회전 정도 합니다.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적당한 정도다 싶기는 한데, 이보다 좀 더 타이트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센터 페이시아에 아우디 MMI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인포메이션 모니터 들어와 있죠. 홈 버튼이고요. 이렇게 메인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네요. 자, 휴대폰을 먼저 연결을 해보죠. 바로 이렇게 휴대폰과 연결이 되네요. 연결된 김에 노래 하나 들어보죠. I found myself falling for you. Blue hat, I know that. Oh, you've been looking out for me too. 이 정도 소리 들을 수 있겠습니다.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주행 모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을 하게 되면 주행, 서스펜션, 스티어링을 어떻게 세팅할지, 효율, 균형, 스포츠,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명 및 시야, 자동 헤드라이트, 이 차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 들어와 있죠. 자, 이 차엔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등, 이렇게 실내등, 일종의 앰비언트 라이트죠. 몇 개의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표면등과 색상을 30개가 준비되어 있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발밑등을 또 켜거나 끌 수가 있네요. 주차 보조 시스템, 자동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볼륨을 줄이고, 우측방 보조 시스템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운전자 지원 시스템,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속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쭉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차량 작동에 대한 책임은 항상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라는 얘기 꼭 넣어놓고 있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리 경고, 앞차와의 거리 경고를 시간으로 표시를 하죠. 약 3초 정도의 시간이 있을 때 경고를 해라. 거리 경고 잠깐 켜봅니다. 트래픽 잼 지원 시스템, 시내 주행을 할 때 가벼운 조향 개입을 통해서
교통 체증 상황에서 주행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시스템 한도 내에서 최대 시속 65km 이내의 속도로 교통 흐름을 따른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아우디 능동형 차선 이탈 방지, 능동형 어댑티브 레인 키핑 어시스트 라는 얘기죠. 이렇게 아우디 프리센스 정보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사이드 어시스트, 위험 정보, 위험 지역에 접근하면 위험 정보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경고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공조 스위치 들어와 있죠. 왼쪽에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그리고 냉풍 시트 들어와 있는데 같이 작동이 가능하죠.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니까 이 부분도 바로바로 작동을 하네요. 싱크, 좌우 싱크, 그리고 3존, 앞에 좌우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로 묶어서 3존, 실내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공기 조절을 하는 거죠. 몇 개의 버튼을 나름 합리적으로 구성한 그런 공조 시스템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래 드라이브 셀렉트 들어와 있고요. 엔진 오토 스탑, ESC 오프, 전자식 주행 안전장치 작동시키는 게 낫고요. 그 파크 운전자 지원 시스템, 파크 어시스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켜고 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2.0 USB 포트 들어와 있죠. 그리고 12V 전원구, 두 개의 컵홀더. 자, 변속 레버,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들어와 있죠. 에스트로닉 변속기, 듀얼 클러치 변속기입니다. 변속 레버는 오른쪽으로 밀어서 수동 변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리면 S, 또 내리면 D,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자질구레한 부분들 넣어놓을 수 있는 간단한 수납 공간,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센터 콘솔에 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마트폰 여기 넣어두면 충전을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을 테고요. 이 안에 C타입이죠. C타입 USB 포트는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 이쪽에 뚜껑을 열고 버튼을 누르면 SOS 센터, 그러니까 콜센터와 바로 콜센터 상황실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테고요. 선루프, 그리고 이 옆에는 정비 지원이 필요할 때, 도로 지원이 필요할 때 별도로 연결할 수 있는 버튼이 있네요. 이 부분은 뚜껑을 열고 누르는 게 아니라 바로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기판 보실까요? 자, 내비게이션이고요. 오디오 정보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트립미터, 운전자 지원 시스템 보이죠? 그리고 뒷좌석 시트 히터와 에어컨 등이 지금 에너지를 잡아먹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적 주행 기록, 최근 주행 기록, 연비, 실시간 연비 보여주고요. 오늘 날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이런 형태로 달리해서 볼 수도 있죠. 스티어링 왼편에는 계기판 조절, 그리고 뷰 버튼, 계기판을 세팅하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에는 음성 명령, 전화,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오디오 볼륨 조절 버튼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성 명령 버튼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목적지 설정, 검색어를 말씀하세요. 헤이리 마을, 목적지를 찾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추가 검색어를 말하거나 라인 번호를 선택하세요. 3, 지금 경로 안내를 시작할까요? 예, 기존 목적지를 바꾸거나 경유지로 추가하시겠습니까? 목적지 바꾸기, 경로 안내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 스티어링 왼편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작동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되고요. 세팅을 하고 스피드를 올리고 내리고 하게 됩니다. 차간 거리는 이 부분을 조절을 하면 되겠죠. 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속도 제한 장치입니다. 최고 속도를 제한을 해서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없게 하는 부분이죠. 헤드램프 조절 버튼,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작동을 끌 수가 있고 이렇게 각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트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 꽉 조이지도 않고 딱 좋은 정도로 몸을 받쳐주고 있고요. 보면 럼버 서포트 지원을 해서 운전자의 몸과 시트의 밀착감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형이 있고 프리미엄 트림이 있죠. 시승하는 모델은 고급형인 프리미엄 트림이고요.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잠깐 뒷좌석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뒷좌석에 왔는데요. 제가 조금 뒤로 물러 앉았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뒤로 앉아봤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두 개 꽉 차게 남죠. 머리 윗공간, 이 차 패스트백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 뒷부분 지붕이 좀 낮죠. 그래서 주먹 하나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손바닥 두 개 겹쳐서 꽉 끼게 들어가는 정도의 헤드 클리어런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압박감이 어느 정도 있다 싶은 거죠. 키가 큰 사람, 머리가 큰 사람, 물론 머리가 큰 사람도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도 좀 압박감을 느끼실 테고요. 키가 큰 사람, 특히 상체가 크신 분들은 좀 뒷좌석에 앉을 때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창은 이렇게 원버튼으로 내려가지만 절반 정도만 열립니다. 좀 답답한 감이 있죠. 두 개의 USB 포트는 차저 온리, 그러니까 충전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옆에 12V 전원구 또 들어와 있습니다.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을 접어버리면 스키스루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가 있을 테고요. 좌우 시트를 다시 접어서 4대2대4 정도로 뒷시트를 분할해서 접을 수도 있겠습니다. 센터 터널 아주 높게 들어와 있어서요. 제 손바닥보다 더 높은 높이로 센터 터널이 솟아 있습니다. 마치 벽처럼 솟아서 시트 좌우를 구분해 주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앉아보면 아유, 뒷좌석 가운데 자리 거의 머리가 닿겠는데요. 이 상태에서 가다가 과속 방지턱이라도 툭 치게 되면 이 부분 좀 다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뒷좌석 가운데 자리 좀 피하는 게 낫겠습니다. 1열 위로만 선루프 적용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이어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함께 가시죠. 자이로로 갑니다. 네, 자이로입니다. 지금 시속 80km인데요. 아주 실내 조용하고요. 자, 1열 유리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닙니다. 지금 프레임리스 도어인데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거친 길을 지날 때는 밖에서 소음이 제법 들어오는데요.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는 느낌이 아주 우수합니다.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 단단합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서스펜션이 아주 딱딱한 게 아니라 약간의 탄성을 준,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서스펜션의 탄성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RPM 체크 한번 해보시죠. 시속 100입니다. 자, 7단 약 1300, 400 정도. 6, 5, 4, 3, 3단 5000, 그리고 2단으로 내려가지가 않죠. 자, 에스트로닉 변속기,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204마력의 엔진 파워를 적절하게 조율을 해주고 있는 거죠. 204마력의 힘, 그리고 32.6kgm의 토크, 공차 중량 1685kg의 몸을 잘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속 100km에 세팅을 했는데요.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안전거리, 차간거리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길, 차선을 따라서 잘 돌아나가고 있죠. 급한 코너에서도 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잘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높여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베테랑 드라이버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직선로는 물론이고요, 코너에서도 아주 부드럽게 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고요. 그만큼 주행보조 시스템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 이제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차선 변경까지 더해지면 좀 더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싶겠지만, 어차피 운전은 아직까지 운전자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반자율 운전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운전을 편하게 보조해주는 시스템이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현 단계에서는 맞겠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서도 안 되고요. 다만 편안하게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고 있으면 조향은 차가 알아서 해준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변속 레버는 밑으로 한 번 더 내리면 D, 한 번 더 내리면 S, 이렇게 변속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요. 또한 패드를 통해서 수동 모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이내믹으로 놓고 투 밟아보니까 엔진 사운드가 살아나죠. 하지만 아주 신경질적으로 팍팍 힘을 쓰는 그런 반응은 아니고요. 자, 이제 승차감 모드로 바꿔보면은요, 높은 RPM으로 올려서 가속 페달을 툭툭 쳐봐도 그렇게 강하게 바로 반응을 한다기보다 약간 여유를 두고 반응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킥다운 버튼은 있네요. 킥다운 버튼을 눌러서 쭉 가속을 이어가면, 자, 엔진 소리가 조금씩 커지기는 하는데 엔진 소리가 이렇게 확 다가오지는 않죠. 자, 속도가 높아질수록 엔진 소리는 들리는 듯 마는 듯 하고요. 바람 소리가 점점 더 커지다가 완전히 실내를 덮어버리죠. 엔진 사운드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 좀 무난한 그런 반응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엔진 사운드는 무난하지만 가속감, 상당히 힘있게 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상당히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차체의 흔들림은 크지 않습니다. 역시 아우디가 자랑하는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 쿼트로의 효과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아우디의 자랑인 쿼트로, 그러니까 기계식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어서 모든 속도 영역에서, 특히 고속 영역에서 차체의 안정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자, 프리미엄 트림에는 전자식 댐핑 컨트롤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 상황과 노면에 맞게 댐핑의 강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자, 조향, 야, 조향 반응이 상당히 예민한 편인데요. 아까 약 2.6회전, 2.7회전 정도 스티어링 휠이 돌아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예민한 조향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야? 자,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자잘한 노면 소음이 제법 들어오는 편이네요. 시속 80에서 이 정도고요. 자, 같은 속도인데 포장이 새로 되어 있는 길입니다. 훨씬 조용해지죠. 도로 상태에 따라서 소음 수준은 크게 달라진다 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중접합 유리를 적용을 했으면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곳에서 조금은 더 조용한 실내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자, 시선을 정면에 두면 시선이 머무는 위치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올라와 있어서 운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고도 주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들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속도,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그리고 에이다스 시스템이 작동하는 부분들 자연스럽게 보면서 운전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우디 버추얼 콕핏, 이 계기판인데요, 상당히 선명한 그래픽이 돋보이네요. 정보를 파악하는데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주행 정보들을 파악할 수가 있네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계기판 형태를 달리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시속 100km고요. 제동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비상등 깜빡이는데 안전띠가 되감기면서 몸을 꽉 잡아주는 반응은 없고요. 풀 브레이킹을 통해서 아주 강한 제동을 걸었는데 앞에 어느 정도 숙여지기는 하지만 무리 없이 그런 제동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제법 신뢰할 만한 그런 제동감 보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잠깐 속도를 올려서 마지막 코너 한번 보죠. 자, 쭉 속도를 올리고요. 쭉 속도를 올리고 제동 턴. 야, 진입 속도가 조금 빨랐는데 무리 없이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가속을 하면서 코너에 진입을 했는데 아차 싶은 순간에 제동을 조금 늦게 했어요. 진입 속도가 조금 빨랐는데 코너를 잘 돌아 나가 줬습니다. 코너에서는 역시 사륜구동이 답이죠. 특히나 아우디의 콰트로 시스템,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 기계식 사륜구동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네 바퀴가 항상 언제든지 구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바퀴가 동시에 구동을 하면서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간다 라는 얘기는 한계 속도가 그만큼 높아진다 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또한 그러니까 전륜구동이나 후륜구동 차에 비해서 조금 더 중립적인 조향 성능을 보이게 되죠. 역시 이 코너에서는 사륜구동이 답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더 빠른 속도로 불안감 없이 안정되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204마력의 힘, 1680kg, 이렇게 약 1700kg 정도의 몸무게 보면 그렇게 아주 고성능 세단은 아니죠. 고성능이라기보다는 좀 더 멋있는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알차게 움직일 수 있는 실속형 중형 세단 정도로 이 차의 성격 정리할 수 있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약 6,200만원에 정해져 있죠. 기본형은 5,700만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차 중량 1685kg, 최고 출력 204마력, 계산해 보면 마력당 무게비 약 8.25kg 정도 되는데요. 뭐 8초, 9초 전후에 시속 100km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6.8초. 자, 실제 주행에서 어느 정도 기록을 낼 수 있을지요. GPS 계측기를 장착을 했고요. 에어컨은 껐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모드를 택했고요. 그리고 S를 택해야 되겠죠. 자, ESC를 끄니까 아우디 프리센스 해제가 되네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렇게 요란하지 않게 달려나가는데요. ESC를 끄고 RPM을 올려서 가속을 하는데도 이제 휠스핀 일어나지 않네요. 아주 강하게 가속을 몰아붙이는데도 차체 반응은 점잖게 속도를 올려갑니다. 자, ESC를 작동시켜보죠. ESC 작동시키고요. 하나, 둘, 셋. 자, ESC 작동을 시키니까 초반 반응이 좀 느립니다. 그래도 멈칫하고 잠시 쉬었다가 출발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과연 어느 정도 기록을 보였을지요.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1.3km/L로 인증을 받았고요.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죠. 에어컨은 1단계로 21도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는 효율로 갑니다. 그리고 트림미터를 리셋하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멈춰서면 엔진 스톱이 일어나고요. 스티어링 휠을 살짝 돌려봐도 엔진 제시동은 일어나지 않죠. 자,
자, 엔진 제시동 느낌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요. 자, 행주대교 북단까지는 자유로 따라서 달려갑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이루고 있습니다. 야, 연비 무섭게 올라왔네요. 자유로 따라서 약 27.9km 달려서 행주대교 북단에 이른 연비 리터당 20.4km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행주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이곳까지 평균 시속 67km, 약 50.9km를 달려왔네요. 평균 연비 리터당 20.2 기록을 했습니다. 이곳까지 지금 46분 걸렸는데요. 평균적으로 제가 이 지점 아주 교통 상황이 좋을 때 50분 정도의 이 지점을 통과합니다. 그럼 약 4분 정도 더 일찍 이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교통 상황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교통체증 없이 이곳까지 무난하게 달려올 수 있었고요. 네, 앞차 따라서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고요. 평균 연비 리터당 18.9km/리터 기록을 했습니다. 딱 1시간 걸렸네요. 55.2km 달려왔고요. 평균 속도는 시속 54km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연비 리터당 18.9, 공인복합 연비 11.3보다 리터당 7.6km 더 달린 연비니까요. 이 차 약 연료 탱크 6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풀탱크로 쳤을 때 약 400km를 더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대단한 효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무사히 시승 마쳤다라는 보고 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입니다. 이 모니터를 끌 수가 있죠. 끄는데요, 이 밑에 흔적이 남아있죠. 완전히 꺼지지 않고 밑에 내비게이션의 일부가 아주 선처럼 보이게 되죠. 상당히 거슬리는데요,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 드라이브 셀렉터 버튼이 왼쪽 오른쪽 버튼의 그 반응이 다릅니다. 오른쪽은 좀 편하게 누르면 되는데요, 왼쪽은 그 힘으로 누르면 눌러지지 않고 좀 더 강한 힘을 꾹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눌러야지 반응을 하네요. 프리미엄 세단에서 이런 부분 조금 곤란하죠. 버튼의 작동 좀 더 균일한 압력으로 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의 왼쪽 버튼 아주 작동하기가 불편합니다. 뒷좌석은 아무래도 협소하죠. 뒷좌석에서 머리 윗공간이 아무래도 좀 좁습니다. 게다가 센터 터널도 높게 솟아와 있죠. 제한된 공간을 좀 더 제한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없죠. 멋을 부리려면 어느 정도 불편함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뒷좌석 공간의 협소함,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역시 또한 멋을 내려다 보니까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운전석 도어 열어보면 아주 날카로운 뾰족한 예각이 드러나는데요, 주변을 달리는 바이크나 자전거, 보행자 이런 부분에 좀 위협적인 요소가 되죠.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좀 이기적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요, 멋있는 디자인을 채택하다 보니까 마주하게 되는 불편함 혹은 이기적인 모습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모니터 아무래도 좀 보기에 불안하고요. 뭐 꼭 충돌 사고 때 뿐만이 아니라 차 안에서 뭐 조수석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자켓을 벗거나 뭐 이런 큰 동작을 취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죠. 네, 지금까지 2차 아우디 A5 스포츠백 40 TFSI 프리미엄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뉴 아우디 A5 스포츠백 40 TFSI 콰트로 프리미엄 시승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꼽으라면
역시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부분을 이런 스포츠백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아주 늘씬하고 섹시하게 빠진 디자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름다운 디자인을 선호하는 개성이 강한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아우디 A5 먼저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파워트레인도 훌륭하죠. 직렬 4기통 2.0 TFSI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204마력의 힘, 아주 강한 성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1.7톤에 달하는 이 차를 끌고 달리기에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무난함을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 높은 주행의 질감도 함께 맛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우디의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와 풀타임 4륜 구동 시스템 쿼트로가 뒷받침하는 효과가 크죠. 특히나 4륜 구동 시스템이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고속주행 안정감, 더불어서 압도적인 코너링의 성능, 상당히 감탄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뒷좌석 좀 협소한 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스포츠백 디자인을 적용한 데서 오는 약간의 불편함 정도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판매 가격 6,200만 원입니다. 프리미엄 트림이고요. 기본형 트림은 5,700만 원 정도에 세팅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독일산 프리미엄 중형 세단의 가격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다음 차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